2012년 40대였던 정여인과 50대 남편 김씨는 4년차 부부 사이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들 부부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 정여인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딱 차립니다. 그러면 이 남편 국 한 번 딱 떠먹어보고 아우 국이 짜다 짜. 넌 어떻게 매번 간 하나 못 맞추냐? 아유 우리 신여인이 요리 하나는 끝장났었는데 나는 당신이 신여인한테 가사 수업, 살림 수업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아유 신여인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쎄 빠지게 밥 다 차려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국이 짜다, 이건 싱겁다, 반찬 투정에 다른 여자와 비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짜증 빵 나지. 네가 차려 먹어 그럼. 하지만 이 정여인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화도 못 내고 속으로 끙끙 삭히면서 국이 많이 짜요? 내가 다시 해서 줄게요. 허구한 날 신여인이라는 여자 타령을 하면서 아내 정여인과 비교를 하는 남편 김씨. 그런데 이런 김씨의 구박에도 비교에도 정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여인에겐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할 때마다 찾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청주에 살고 있었던 80대 시어머니 최 여사였는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저 진짜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어머니 오늘은 글쎄 저한테 그 여자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며느리 정여인이 투정을 막 부리면 이 시어머니 최 여사 아우 그놈이 그런 말을 해? 됐어 그런 말 신경 쓰지 말어. 그놈의 자식이 천사 같은 각시 얻어놓고 복 있는지도 모르고 아유 정말 늘 정여인의 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 최 여사. 그런 시어머니가 정여인에겐 많은 힘이 됐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두 분이서 살고 계셨는데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두 분 다 고령. 그러다 보니 이 며느리 정여인이 시어머니를 엄청 좋아하고 의지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 두 분 나이도 있으시고 저희랑 같이 살자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님도 밖에 자주 나가시고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잖아요. 어머니도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오시고 하시지.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아니야 너네 둘이 즐기면서 살아. 우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뭐 마을에 마음 맞는 사람도 없고 네가 이렇게 자주 내려오기도 하고 너랑 친구 같고 좋은데 뭐. 난 이게 좋아.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 시어머니는 친구도 많았고요. 평소 시어머니 최 여사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마을에서 인기도 많으셨고요. 친구도 많으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납니다. 이 정여인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서 내조하려고 남편 김씨의 직장에 찾아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내가 싼 도시락 보면 기분 좋아하겠지? 잘 먹겠지? 그렇게 딱 갔는데 남편 자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남편 자리가 어디지? 그래서 지나가는 직원 한 명한테 저 김 팀장님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김 팀장님 자리가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팀장님 아내분이라고요? 저 따라오세요. 되게 찜찜하게. 뭐야? 그렇게 남편 자리를 딱 갔는데 와 남편은 없고 남편 직장 자리에 딴 여자 사진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이거 눈 돌아가잖아요. 이거 뭐야?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회사 책상 위에 그 여자 사진을 갖다 놔? 그런데 이 남편 반응이 뭐가 잘못됐는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소란이야? 뭐 어쩌라고? 뭐야 지금? 회사 책상 위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려두고도 이 남편 너무 당당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부는요 남편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한 여자 때문에 싸움이 잦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두고 그 여자를 지속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아내 정여인과 그 여자를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은 이 정여인의 친정엄마가 딸 집에 모처럼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친정엄마가 집 바로 앞에서 사위 김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딱 본 겁니다.
어머,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야? 우선은 너무 놀래서 못 본 척하고 딸 집으로 올라왔는데 딸이 그 여자랑 비슷하게 보이려고 머리에 가발을, 이게 엄마 입장에서 기가 차잖아요. 너 머리 잘랐어? 너 이거 가발 아니니? 웬 가발이야? 너 지금 그녀 따라한다고 가발 쓴 거지? 아이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여자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 이 친정 엄마도 김씨의 다른 여자에 대해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위 김씨한테도 이 친정 엄마가 한 소리 한 거예요. 아니 자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집 앞에서까지 그 여자를 만나? 그런데 이 김씨 너무 당당한 겁니다. 아, 장모님 보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니 뭐 만날 수도 있지. 뭐가 잘못됐어요? 장모님 앞에서도 너무 당당한 거죠. 그러던 2012년 7월 4일 시어머니 최 여사의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오후쯤에 밖에 나갔다가 저녁 9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 최 여사가 쓰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미 손발이 엄청 차갑고 숨도 안 쉬고 놀래서 이 시아버지가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끝내 사망. 당시 80대였던 최 여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노안으로 사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최 여사의 시신에서 목이 눌려진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누군가 이 최할머니의 목을 졸랐구나. 이거 타살이구나. 그래서 바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했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당연히 이 아들 김씨와 며느리 정여인,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었으니까. 하지만 장례식은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최 여사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1명, 2명 조문객들이 오는데 이때 당연히 장례식에 이제 아들과 며느리 정여인이 상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지인분들이 하나같이 이 며느리 정여인을 보고 약간 뭐지?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여기에 있어? 혹은 이분은 누구야? 누군데 여기 상복을 입고 있는 거야? 이런 반응인 거예요. 급기야 장례식 도중에 정여인이 상복을 입고 상주로 앉아 있는데 당신 누군데 남의 장례식에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에? 저 이 집 며느리인데요? 당신이 무슨 며느리야? 상복 벗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그리고 그때 한 여성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데 조문객들이 그 여자를 보고 이 집 며느리 이제 오네. 이제 오면 어떡해. 상심이 크지. 얼른 상복으로 갈아입고 조문객들 맞아야지. 정여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며느리인데 자기는 지금 누구냐고 상복 벗으라고 쫓겨나고 외간 여자한테 사람들이 며느리 이제 왔다고 상복 입으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며느리 정여인 터진 겁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여인이 시어머니 최 여사의 장례식에서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여자는 누누이 언급됐던 신여인이었습니다. 정여인이 너 본처 앞에서 내 언녀 주제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까지 찾아오고 너 뭐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이 신여인이 본처? 내 언녀? 누가 누구한테 본처 운운하는 건데? 그런데 이때 남편 김씨가 아내 정여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야? 신여인을 감싸고 도는 겁니다. 신여인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어머니 장례식에 내가 어떻게 안 와? 어머니는 나한테 친정 어머니나 같은 분이라고. 여기서 진짜 정여인이 우라가 치민 거예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라고. 너 이혼했잖아. 이혼하고 갔으면 다 끝이잖아. 왜 자꾸 내 남편 만나? 왜 자꾸 우리 어머니를 찾아? 왜?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알고 보니까 어머니 최 여사의 장례식에 찾아왔던 신여인이 사실 이 남편 김 씨의 이혼한 전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처와 정여인을 그렇게 비교했던 거죠. 실제로 이웃과 친척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이 아들 김 씨가 전처와 이혼하고 정여인과 재혼을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냥 정여인을 동거녀로만 몇 명 알고 있는 정도. 아들이 이혼하고 재혼한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정여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냥 최 여사 아들 김 씨의 아내는 신여인, 정여인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몇 명 알아봤자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동거인 정도? 이혼한 전처와 잦은 교류를 갖는 남편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컸던 정여인. 하지만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조차 숨겨왔을 줄은.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시어머니 최 여사를 죽인 범인 잡혔습니다. 그 범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 정여인이었는데요. 도대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며느리 정여인과 시어머니 최 여사의 사이는요, 좋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정여인이 죽였다? 사실 이 정여인 또한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이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전처와 비교질을 하는데도 다 참았어요. 이혼만은 안 하려고. 마음 둘 곳 없었던 정여인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시어머니 최 여사를 많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2년 7월 어머니와 수다 떨려고 최 여사 집에 딱 왔는데 어머니 집에 전처 신여인이 와 있네. 어머니,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니 최 여사도 엄청 당황하고. 그런데 이때 전처 신여인이 오해하지 마요. 나 그 사람이랑 완전히 끝냈으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 그냥 종종 찾아뵙는 것 뿐이에요. 인사하려고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런데 이때 며느리 정여인이 이때까지 어머니 집을 와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한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결혼 생활 4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 지인들. 그 어머니 지인들과 전처 신여인이 같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어머니, 이 사진 뭐예요? 아니 그게 내가 하도 동네 사람들한테 신여인 자랑을 해놔가지고 아직 동네 사람들한테 아들이 신여인과 헤어지고 너와 재혼했다는 얘기를 못했어. 여기서 1차로 정여인이 빡 돈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지인들한테 날 숨겼다는 거잖아요. 날 며느리로 인정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는 신여인인 것 같잖아요. 아들의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 며느리와 교류를 가져왔던 시어머니. 정여인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엄청 상처를 받았던 바로 그날 밤, 남편은 또 비교질을. 야, 너는 내가 잘 때 긴팔 안 입는다고 몇 번을 말하냐? 왜 자꾸 여러 번 말하게 만들어? 왜? 신여인 그녀는 네가 말 안 해도 착착 알아서 맞춰주디? 그렇게 좋으면서 왜 헤어졌어? 그럼 다시 가서 살아. 그렇게 막 싸우다가 이 남편이 그래. 안 그래도 너만 꺼져주면 우리 재결합하려고 했어. 잘 됐네. 난 전처 다시 데리고 살 테니까 넌 우리 아빠 엄마나 모시고 살아. 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처와 재결합하겠다고, 이혼하자고. 사실 욱해서 정여인이 그년이랑 나가서 살아 라고 한 거였지, 정여인은 절대 두 번은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처와 비교를 그렇게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맞춰가며 참아가며 살았단 말이에요. 정여인은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막아줄 단 한 사람,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7월 4일 저녁에 바로 하소연하려고 시어머니 최 여사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김씨가 전처랑 재결합한다고 저한테 이혼하재요. 저 어떡해요?
다 그년 때문이에요. 그년이 자꾸 김씨 만나서 꼬드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그년이라니 그래도 한때는 내 며느리였어. 말 좀 가려서 해. 전처인 신여인이 내 아들을 살갑게 잘 품어주고 하니까 아들이 자꾸 전처 신여인을 찾는 것 같은데 네가 좋아서 만났으면 네가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못 참고 살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해. 뭔가 네가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 네가 못하니까 전처를 자꾸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못 참겠으면 이혼해. 항상 내 편이었던 시어머니를 엄청 믿었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모질게 말을 하니까 거기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손이 시어머니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고. 너무 놀래서 손을 딱 뗐을 때 그땐 이미 이제 이 시어머니는 숨진 상태셨습니다. 너무 놀란 정여인은 무서워서 바로 그냥 가방만 들고 도망 나왔던 거예요. 곧바로 정여인이 향한 곳은 1시간 거리에 있는 전주의 한 지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나 시어머니 죽이고 왔다고. 이 말에 지인이 놀래서 자수하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수한 겁니다. 부부는 재혼을 했지만 전처 문제로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한번 이혼을 했던 며느리 정여인은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두 번째인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나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두 번째 이혼은 안 한다고,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던 중에 남편이 본 각시를 데리고 살겠다. 너는 청주 가서 우리 아빠 엄마나 모시고 살아라. 라는 말까지 했고 이 말에 며느리 정여인이 너무 속상해서 어머니 최여인한테 하소연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 역시 정여인한테 이혼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 여기서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며느리는 존속 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결혼만은 실패하지 않으려 악착같이 버텨왔던 정여인. 남편은 전처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의 전처에 대한 자격지심과 이혼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던 두 사람.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도에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